하겠습니다. 이화는 누구를 위한 대학입니까? 최경희 총장은 누구를 위한 총장입니까? 최경희 총장은 누구를 위한 총장인가? 7월 30일 최경희 총장은 평양 5명을 빼내기 위해 1,600명의 무장경찰을 요청하였고, 총장과의 만남을 기다리던 200명의 학생들은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이는 총장이 학생들의 안위를 우선시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후 총장은 사과 대신 학생지원팀의 공문을 통해 유감이라 전했다. 경찰 병력 투입 당시 현장에 있던 많은 학생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등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총장은 1일 기자회견에서 미리 더 엄히 다스려야 했다는 말로 학생들을 더욱 압박했다. 8월 5일 총장은 서대문 경찰서에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이는 경찰 조사에 어떠한 영향도 없으며 피해 학생들에 대한 사과도 없었다. 같은 날 총장은 예고 없이 기자들을 대동하고 본관을 방문했다. 하지만 본관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기에 많은 학생들은 총장의 방문 사실조차 알지 못했고, 총장이 돌아가기도 전에 학생들이 총장과의 대화를 거부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이는 대화 시도가 아닌 위선일 뿐이다. 이화는 누구를 위한 대학인가? 이번 사태는 이제까지 무수히 반복되어 온 최경희 총장 체제 하에 불통 시스템이 낳은 예견된 파행이다. 학생 복지에 대하여 첫 번째, 파빌리온. 2015년 5월 4일 이화여대 학보사가 학교에 이화 파빌리온 신축 사실을 처음 보도했을 당시 파빌리온은 이미 기초공사 중이었다. 계획 당시 학생 어느 누구도 무슨 공사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천여 명의 학생들이 건설 반대 성명 및 피켓팅을 진행했고, 입장서와 공청회 요구서를 보냈으며 총장실에 설문조사 결과를 전달하는 등 다방면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학교는 계획대로 공사를 강행했다. 두 번째, 성적 장학금 및 중앙도서관 24시간 운영 폐지. 2015년 5월 학교는 학점 3.75 이상의 학생들에게 지급하던 성적 장학금을 일방적으로 폐지했다. 또한 중앙도서관 24시간 운영 폐지를 독단적으로 진행 및 번복했다. 대학 사업과 관련 첫 번째, 신산업융합대학 및 에이스 사업. 2015년 2월 학교는 신산업융합대학을 신설하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시행 이틀 전인 25일에 공고했다. 이전되는 학과 학생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강행했다. 또한 대학 평의원회가 열리기 불과 16시간 전에야 구조개혁안을 통보했다. 2015년 9월 에이스 사업 역시 제대로 된 홍보도 의견 수렴도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사립학교법에 위반된다. 두 번째, 프라임, 즉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2016년 4월 프라임 사업이라는 대대적인 학제 개편이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일방적인 학교 측의 통보만 받았고, 이에 근조 화환을 배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했다. 그러나 학교는 불통으로 일관했다. 결론, 최경희 총장의 자질에 대한 불신. 이화의 재학생 및 졸업생은 더 이상 최경희 총장을 신뢰할 수 없다. 1,600명의 경찰로 학생들을 위협하고 이화의 정신을 훼손한 최경희 총장에게 더 이상 학교를 맡길 수 없다. 8월 9일 최경희 총장이 보내온 공문에는 경찰 진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비민주적인
TMI는 최경희 총장의 공식적인 사과와 총장직에서의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번은 누구를 위한 대학인가? 최경희 총장은 누구를 위한 총장인가? 이화는 학생을 위한 대학이다. 최경희 총장은 이화를 위한 총장이 아니다. 경찰 수행 책임져라! 경찰 수행 책임져라! 경찰 수행 책임져라! 경찰 수행 책임져라! 책임지고 사퇴하라! 책임지고 사퇴하라! 책임지고 사퇴하라! 책임지고 사퇴하라! 없어서 일로 안 들어가셔서 서 계셔도 되고 앉아 계셔도 되세요. 그날의 기억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16학번 새내기이다. 목요일부터 본관에 있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었다. 아침에는 다 같이 국민체조를 했다. 한 공간에만 있다 보니 온몸이 찌뿌둥해서 이렇게라도 몸을 풀어보자는 것이었다. 그 후부터는 모든 상황이 빠르게 전개됐다. 갑자기 경찰이 왔다. 회의실을 지키고 있던 우리들은 경찰에게 앞뒤로 갇혀버렸다. SNS로 겨우 밖의 상황을 전해들었다. 경찰 버스가 후문에 와 있다. 밖이 경찰들로 막혀 있다. 경찰들이 끝도 없이 들어온다. 본관에 들어오려던 것들이 경찰에 막혀 있다. 무서웠다. 당장 내 눈앞에 경찰들이 서 있었고 밖의 상황까지 무섭기만 했다. 우리는 과격 시위라고 오해를 받을까봐 서로 진정하자고 다독였다. 그러던 중 어디선가 다만새 노래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눈물이 흐르는 채 노래를 따라 불렀다. 이쪽과 저쪽에 노래소리가 섞여 들려도 상관없었다. 단지 그 순간에는 이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필요했다. 하지만 경찰들이 밀어붙이기 시작했고 눈앞의 벗들이 한 줄 한 줄 끌려가기 시작했다. 내 앞에 단 한 줄만 남았고
바로 경찰과 대치하는 그 순간에서 문득 어떻게든 우리의 상황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SNS에 계속 우리의 이야기를 알렸지만 배터리 방전으로 핸드폰이 꺼지려는 찰나 경찰 앞에 함께 대치 중인 한 멋이 나에게 보조 배터리를 건네주었다. 그 보조 배터리가 뭐라고 괜히 눈물이 났다. 곧 경찰들이 나를 잡아 끌었다. 다른 경찰들은 방패로 나를 계속 밀었다. 벗들과 경찰 사이에 낀 나는 그 순간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다. 내가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함께 있던 벗의 손뿐이었다. 어떻게든 얼굴을 가리기 위해 핸드폰으로 얼굴을 가리고 옆 벗의 손만을 의지했다. 경찰들은 나를 잡아 끌기 시작했다. 너무 울어서 온몸에 힘이 빠져있는 상태였고 그렇게 쉽게 끌려 나갔다. 본관에서 끌려 나온 후 내가 본 것은 끝도 없이 서 있는 경찰들이었다. 그 순간 바닥에 주저앉아 울 수밖에 없었다. 나를 지켜준다고만 믿어왔던 경찰이, 나의 편이라 생각했던 교수님들이 내게 이럴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나를 지탱해오던 나의 세계는 이미 사라진 부였다. 허벅지에는 경찰의 방패에 긁힌 상처가 보였다. 하지만 차마 신고하지도 못했다. 앞으로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교는 나에게 그리고 내 앞과 옆의 벗들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 내가 알던 세상은 더 이상 없는 것 같다. 이상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낭독 2-2 그날의 기억 56번입니다. 토요일 오겠다던 촌장은 오지 않고 경찰은 무지막지하게 밀어닥쳤다. 경찰들이 밀려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회실의 문 앞을 막고 있던 학생들을 개 돼지처럼 두 팔과 두 다리를 들고 끌고 나갔다. 이후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고 우린 더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필사적으로 경찰을 막으려 했지만 경찰들은 계속 우리를 밀어 앞의 벗들이 바닥에 겹겹이 쓰러졌다. 쓰러진 벗들이 엉켜 빠져나오지 못해 다른 학생들이 팔 한쪽, 다리 한쪽씩 붙잡고 온 힘을 다해 빼내려고 노력해야 하나씩 빠져나오고 일어설 수가 있었다. 가장 아래에 깔렸던 벗들은 괜찮았을까? 자신을 짓누르던 여러 사람의 무게를 견뎌야 했던 그 벗들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떤 상처와 어떤 트라우마를 겪어야 할지 너무 걱정스럽다. 이때 사람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공포, 여러 사람과 엉켜 눌려 아픈 온몸, 도대체 지금 본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하는 정신적 충격, 쓰러진 벗들의 팔다리 한쪽씩을 붙잡아 꺼내야 했던 주변 벗들, 그 아비 규환의 순간 들었던 생각은 지금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지? 그리고 반대편에 서서 경찰들을 막느라 엉킨 벗들을 지켜보기만 해야 했던 벗들의 마음은 누가 위로해주나? 우리는 그날 너무나 큰 상처를 입었다. 아직도 경찰들에 버티다가 쓰러져 갔던 많은 학생들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 거기서 꺼내달라고 손을 내밀던 벗,
서로 뒤엉켜 꺼내지기 전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를 밀치던 경찰들의 얼굴과 표정이 잊혀지지 않는다. 나가라고 울면서 방패를 밀어내던 본에게 눈을 부라리던 경찰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 이렇게 총장은 우리와 대화하기 싫어 경찰 1600명을 불러보냈다. 우리를 지켜야만 했던 총장은 문권력을 이용해 최소한의 믿음마저 짓밟았다. 어떻게 총장 본인이 올 거라 말해놓고 경찰에 출동 요청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제자들을 고소할 수 있지? 어떻게 제자들이 끌려가며 쓰러지는 모습을 말리지 않고 방관하지? 권력이 뭐길래 학생은 개 되지만도 못한가? 우리를 앞서 지켜야 했던 총장이 어떻게 대화를 원하는 우리를 공권력으로 진압하고 우리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가? 앞으로 이런 총장을 어떻게 믿고 그 총장을 따르던 교수들과 교직원들을 어떻게 믿을까?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어떻게 학교에 경찰이 들어와 학생들을 진압할 수 있냐는 절망 섞인 물음에 어찌 그리도 순진하냐며 비웃던 교수님의 말을 나는 짐승인가? 학교에게 우리는 뭐지? 돈만 내면 되는 게 되지? 우리의 깨어진 신뢰는 어떻게 회복할 것이며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은 어떻게 치유될 것인가? 우리는 앞으로 얼마나 더 아파야 하는가? 최경희 총장은 누구를 위한 총장인가? 그리고 이화는 누구를 위한 대학인가? 최경희 총장은 취임 이후 학교 전반에 대한 사안들을 비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독단적으로 추진해왔다. 기나긴 불통의 역사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학생들 몰래 이뤄진 파빌리온 신축공사. 지난 2015년 5월 4일 이화여대 학보사가 학교의 이화 파빌리온 신축 사실을 처음 보도했을 당시 파빌리온은 이미 기초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학생 어느 누구도 무슨 공사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러나 파빌리온이 상업 목적의 공간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학생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천여 명의 이화인들이 건설 반대 성명 및 피켓팅을 진행했고 입장서와 공청회 요구서를 보냈으며 총장실에 설문조사 결과를 전달하는 등 다방면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학교는 계획대로 공사를 강행했다. 두 번째, 성적 장학금 폐지와 중앙도서관 24시간 운영 폐지. 2015년 5월 학교는 학점 3.75 이상의 학생들에게 지급하던 성적 장학금을 일방적으로 폐지했다. 또한 중앙도서관 24시간 운영 폐지를 독단적으로 진행하였으나 학생들의 반대 여론이 들끓자 아무 일 없었던 듯 번복했다. 학생들의 노력으로 중앙도서관 24시간 운영 폐지는 번복되었지만 최경희 총장이 학생들의 공부할 권리를 박탈하려 했던 것은 지울 수 없는 사실이다. 세 번째, 날치기로 통과된 신산업융합대학과 에이스 사업. 2015년 2월 학교는 신산업융합대학을 신설하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시행 이틀 전에 공고했다. 이전되는 학과 학생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강행했다. 또한 대학평의원회가 열리기 불과 16시간 전에야
구조개혁안을 통보했다. 2015년 9월 진행된 에이스 사업 역시 제대로 된 홍보도 의견 수렴도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이화인들에 대한 명백한 기만 행동이었다. 네 번째,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인 프라임 사업. 지난 2016년 4월 이화여대에서는 프라임 사업이라는 대대적인 학제 개편이 진행되었다. 이번에도 학생들의 의견 수렴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방적인 학교 측의 통보만 받은 이화인들은 학교 측에 근조 화환을 배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했다. 그러나 학교는 불통으로 일관했다. 다섯 번째, 학생 자치활동에 대한 모욕과 통제. 지난 2014년 9월 18일 대동제 진행비가 부족했던 총학생회가 학교에 교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학생 저장은 총장님이 주셨다며 총학생회장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넸다. 총장은 학생들의 축제를 왜 본인이 사비로 지원한 걸까? 또한 지난 2016년 5월 11일 총학생회와 학생처장 간의 면담에서 학생지원팀장은 대동제 부스에 프라임 사업 반대 플랜카드를 건다면 교비 지원에 대해 다시 고려해보겠다는 말을 하였다. 대동제 교비 지원비는 학생들을 조종하기 위한 미끼가 아니다. 학교의 이러한 만행은 학생들의 학생 자치활동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다. 이화의 굵직한 사업 모두에서 이화인들을 철저하게 배제한 최경희 총장은 최근 이화의 교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도 불통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긴 불통의 역사로 모자라 최경희 총장은 학생들에게 무자비한 폭력 진압이라는 끔찍한 기억을 만들었다. 지난 7월 30일 최경희 총장은 미래라이프 대학의 졸속 처리를 막기 위해 본관에서 평화 시위를 하던 학생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 학생들과 함께 있던 평의원 5명을 빼내기 위해 경찰 측에 학내 무장경찰 투입을 요청했다. 총장과의 만남을 간절하게 기다리던 200명의 이화인들은 무력을 사용하는 1,600명의 경찰에 의해 본관 밖으로 끌려 나왔고 그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총장은 출동을 요청한 적 없다고 입장을 발표하였지만 경찰은 30일 11시 15분 총장이 직접 최종 투입 요청하였다고 보도함으로써 그조차도 거짓말이었음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총장은 피해 학생들에게 사과하는 대신 학생 지원팀의 공문을 통해 유감이라 전했다. 당시 본관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많은 이화인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총장은 지난 8월 1일 기자회견에서 학생들을 더 엄히 다스려야 했다는 말로 이화인을 더욱 압박했다. 학생들은 마스크와 모자 등을 착용하는 한편 징계와 처벌이 무서워 신분이 드러날까봐 보험 처리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고한 학생들을 진압하기 위해 경찰 병력을 교내까지 불러들인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이며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최경희 총장에게 있다. 이에 분노한 이화인들이 8월 3일 이화동산에 와서 미라대 사업 폐지와 총장 사퇴를 요구하였다. 여론의 문매를 맞은 최경희 총장은 8월 5일 서대문 경찰서에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이는 경찰 조사에 어떠한 영향도 없으며 여전히 아직도 피해 학생들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같은 날 총장은 예고 없이 기자들을 대동하고 본관을 방문했다. 학생들에게 직접 말을 건네거나 대화를 시도하려고조차 하지 않았다.
내부 논의 중 급하게 뛰어나가 총장을 맞이하려는 학생들에게 등을 보이며 다음 일정을 위해 급히 이동한 총장의 행보는 심히 당황스럽다. 최경희 총장은 그날 학생들과 대화를 시도할 마음이 있었을까? 그건 본관에서 총장과의 대화를 위해 힘겹게 기다리고 있었던 이화인에 대한 위선이 아닐까? 우리 재학생 및 졸업생들은 총장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으며 구성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소통하기 위한 노력은커녕 도리어 1,600명의 경찰을 교내에 진입시켜 학생들을 위협하고 이화의 명예를 실추시킨 교육자에게 더 이상 학교를 맡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비민주적인 학교 운영과 경찰의 학내 폭력 진압 사태에 대하여 우리 이화인은 최경희 총장의 공식적인 사과와 총장직에서의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화는 누구를 위한 대학인가? 최경희 총장은 누구를 위한 총장인가? 이화는 학생을 위한 대학이다. 최경희 총장은 이화를 위한 총장이 아니다. 총성명서 마무리하겠습니다.